안녕하세요. 음악의 이해 세 번째 강의 합창음악과 기악음악,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강연할 윤현진입니다. 합창음악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악음악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창음악과 기악음악에 대해서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교음악 그리고 세속음악, 뭔가 좀 전문적인 용어 같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언어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과 언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다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악이라는 것은 작곡가가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요, 고대 시대에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종교 음악이 이제 유럽에서, 서양에서 굉장히 그 오랜 그 전통을 가지고 발달을 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이 서양의 음악사를 다룰 때 이 종교 음악에 대해서부터 먼저 다루게 되는데요. 서양의 기독교 종교 의식을 위한 합창 음악이 발전이 하게 됩니다. 이 합창 음악의 그 장르로는 그레고리안 성가와 모테트 그리고 미사곡 등이 있는데요. 합창 음악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합창 음악이 발전하게 된 이 유럽의 중세 시대에 그때부터 보면요, 처음에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어떤 그러한 다양한 성가들이 있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 경에 이제 걸쳐서 유럽 지역에서 구전되는 음악들을 모아서 체부한 것인데요. 이 그레고리안 성가는 그 하나의 선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성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음악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합창 음악이 모테트와 또 미사 음악 같은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테트부터는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성부가 여러 가지 있는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합창 음악은 다성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 다 반주가 없는, 그러니까 기악으로 반주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창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음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부, 한 성부가 이제 그 하나의 선율이라고 하면 다양한 선율들이 함께 연주가 되었던 거예요. 모테트 같은 경우는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곡이 되고 또 연주가 되게 됩니다. 모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합창 음악인데요. 이 중세 시대까지,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는 바로크 시대 전기까지는 그 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이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 기악 음악을 그 신성치 못하다고 해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이제 합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위해서 반주하는 형태로 이제 이런 그 악기가 사용되긴 했지만, 뭔가 독주 악기로서 이 기악 음악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조금 나중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테트를 지나서 이제 미사 음악까지 이제 그 합창 음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미사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에요. 그 끼리에, 그리고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아누스 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 카톨릭 이 교회에서는 이 미사 음악을 그 예배의 의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종교 활동을 위한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면 나중엔 또 이것이 연주를 위한 또 음악으로도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악기로 연주되는 기악 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주로서 이제 처음엔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독립적인 독주 악기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이제 점차 이제 교회가 이제 폐쇄적이었다가 이제 점차 이렇게 개방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기악 음악도 점차 더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악 음악이 최초에 이제 점차 발전하기 시작되었던 때가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조금 더 지나서인데요. 주스갱 데프레라는 작곡가가 프랑스 작곡가로서 르네상스 시대에 그 미사곡이나 모테트 같은 그 종교 음악, 합창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수의 기악 작품을 같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악 독주 음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악 음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는 바로 바로크 시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기악 음악의 어떤 그런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요. 바흐는 이제 교회에 소속돼서 작곡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클라비어와 하프시코드 같은 그런 건반 악기를 위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그 오르간, 종교 음악으로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그런 악기인데 이제 그 오르간을 위한 또 작품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들으면 딱 알만한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그 오르간 음악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르간은 서양의 기독교 음악에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한 순서에 이 오르간의 독주가 사용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랬던 만큼 독주 악기로서 바로크 시대 때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이 종교 음악으로부터 이제 그 파생되는 음악들이 생깁니다. 합창 음악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요. 사성부 합창 음악이 이제 발전을 이제 종교 음악으로부터 하게 되는데요. 합창 음악은 이제 처음 최초에는 단성 음악 하나의 선율로만 이루어졌다가 점차 다성 음악 여러 가지의 선율이 함께 연주되는 그런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합창 음악은 거의 대부분 사성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일 윗선율의 소프라노, 그 아래 알토, 또 그 아래 테너, 그리고 베이스 이렇게 4성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소프라노와 알토는 여성이 담당하게 되고 테너와 베이스는 남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음악으로부터 시작된 합창 음악이 이제 연주용이나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합창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연주회용 합창 음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라토리오는 합창과 성악, 독창 그리고 기악곡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연주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규모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바흐나 핸델, 멘델스존 같은 그런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이 오라토리오를 많이 남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오라토리오는 종교 음악으로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가 점차 이 연주회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연주회용 오라토리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칸타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칸타타는 이 오라토리오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음악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종교 의식을 위해서 쓰인 교회 칸타타와 그리고 또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그런 세속 칸타타로 분류가 되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창과 성악, 독창, 기악곡 등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음악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규모의 음악이 바로 칸타타입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라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바흐는 이렇게 종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이런 커피 칸타타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음악도 남겨놓았는데요. 내용은 이제 그 딸이 이 커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커피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꾸짖는 어떤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의 그런 칸타타인데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sie ihm getan.
자, 이렇게 이 칸타타라는 그 장르의 음악 안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악기에도 현악기와 그리고 건반악기 그리고 또 관악기 등 다양한 형태의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합창음악과 기악음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면 보통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창음악, 바로 노래를 하는 한 형태의 음악과 또 기악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형태의 음악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두 나라의, 그러니까 두 문화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 이 문화권의 차이와 음악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